저희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유치원 일을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거든요. 하셨다 보니까 사실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미술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딱 작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굉장히 늦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약간 삶의 일부처럼 그냥 옆에 있는 거였었던 거죠. 미술이 뭐 이렇게 꼭 미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옆에 있고 뭐 미술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사실 막 미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늦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했던 것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대학을 가서 좀 한동안 방황을, 입시를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림만 그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림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하얀색 도화지를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가게 되면 과는 꼭 회화과는 PR이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그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좋아했었던 게 어렸을 적에 이제 찰흙놀이였었던 것 같아요. 그 촉감이 좋고 그 말랑말랑했던 촉감이 좋고 뭔가 만들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크게 막 흙을 만지면서 재밌게 놀아야지 막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도예과를 지원을 하게 됐고, 가니까 재밌는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분야가 많거든요. 물레도 있고 조형도 있고 석고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조형 쪽이 아무래도 저에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현재 작업하고 있는 도자 작품도 대부분 이제 기작업에서 시작한 조형 작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제 학부 생활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졸업 전시를 하고서 이제 교환학생을 가게 됐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사실 과제들이 작업의 전부잖아요. 근데 거기는 과제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작품을 만드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는 학교였었거든요. 그래서 과제의 양도 내가 정하는 거고, 모든 걸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재료부터 시작해서 그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완성, 그리고 전시 설치까지 이 모든 거를 한 학기 동안 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었다고 생각을 해요. 웨딩홀이라는 그 컨셉 안에 있던 갤러리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색으로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어떤 식으로 이 공간에 이 나의 스토리를 녹이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한국 전통색 이제 패백실 바로 옆에 갤러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 전통색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조금 풀어 나갔었던 것 같아요. 주로 사용하는 이유를 사실 어떻게 막 찾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 말씀드렸었던 대로 저는 색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된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서 유치원을 하셨다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뭐 동화책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뭘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색에 노출이 되어져 있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부터.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별로 색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색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 색을 좀 잘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색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더라고요.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색을 잘 쓴다기보다는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좀 불리고 싶고요. 색을 쓰면서 조금 공부의 필요성을 좀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작가나 어떤 오브제를 만드는 작가가 1년에 4작품을 만든다면 굉장히 적은 수의 작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 전시라는 거는 한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4작품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으로 아마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설치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약간 작품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전시가 필요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시를 많이 하고 싶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을 갤러리로 바꾼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에 굉장히 메리트를 느꼈고, 밑에 옆에 벽면은 갤러리지만 바닥은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실제 주차장을 갤러리로 변환을 시킨 그런 공간이었는데 굉장히 처음 보자마자 욕심이 나는 공간이었어요. 뭔가 굉장히 이질적인 두 가지의 느낌이 공존하고 있는 장소여서 그 장소에서 꼭 전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공모를 하게 됐었고, 실제로 그 공간 자체를 서 있는 공간인데 뭔가 속도감을 주기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 그런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됐었죠. 이렇게 뭐 곡선을 주고 시각적으로 이게 착시 효과를 주면서 이게 공간이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처음에 되게 많았어요. 한국 들어왔을 때 갤러리에서 이제 처음 이제 설치 작품을 할 때 너무 제약이 많아서 놀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못도 박으면 안 되고 테이핑을 벽에 발라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할 수 있는데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레일만을 써야 된다든지, 그러다 보면 또 설치에 한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던 그런 찰나에 이제 이런 장소들을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즐겁게 전시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설치 작가들한테는. 갤러리 공간보다는 오히려 약간 도전적인 공간, 새로운 공간에서 뭔가 더 도전 정신을 느끼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여기를 바꿔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 첫 개인전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한옥 갤러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옥의 그 천장 석가래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져 있는 그런 갤러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티브 삼아서 그 석가래를 그 벽면으로 색띠로 끌어내려오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던 그런 작업이에요. 한옥이라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한옥의 석가래의 라인들이 굉장히 산 전경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랜드스케이프 이 풍경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꿈속의 풍경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드림스케이프이라는 그 타이틀로 바꿔서 전시를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겉에서 보기에는 나무와 이런 걸로 완전 자연 친화적으로 이루어진 한옥 갤러리이지만 막상 들어오면 색뒤에 풍경이 펼쳐지는 약간 반대적인 느낌의 그런 거를 연출을 했었던 작업인 거죠. 그 전시가 저한테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서 이제 오브제 작업도 있고 설치 작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여러 공간에서 녹여왔었던 그런 작품들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전시여서 좀 기억에 남는 전시인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막 시를 많이 쓰는 작가는 아니었고, 테이핑, 뭐 빨대, 플라스틱 이런 재료를 많이 쓰는 작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재료의 변화도 아마 제 심경의 변화랑 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는 뭔가 막 하고 싶다,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식의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을 때라, 재료도 굉장히 센 재료,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강렬한 원색 위주의 색을 썼다면, 좀 지금은 굉장히 파스텔 톤이고 좀 부드러운 재료들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 1년 차, 2년 차 이랬을 때다 보니까 막 의욕 넘치고 막 굉장히 억센 재료들을 제가 막 이렇게 변형시키고 표현하고 싶고 막 이랬던 욕망들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색을 공부하면서 왜 그때 내가 이런 억센 색을 썼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때 심리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실을 사용한 적은 꽤 오래됐지만 사실 실을 글레이징이라고 저는 유약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자기 위에
포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실로 유약을 입힌다라는 개념으로 처음 실을 접했었는데 점점 이 실 자체의 그냥 그 테크닉도 좀 익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덮는 거에서 그냥 덮어버리는 거에서 이제 옷을 입혀주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어주게 되면서 코바늘이라는 이거를 좀 테크닉을 선택을 하게 됐죠. 되게 특이한 그 컨셉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었었어요. 실제로 건물을 짓다가 중단이 된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조만 남아있고 천장이 없는 그런 곳에 이제 야외 갤러리를 열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사이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뭔가 시멘트, 정제되지 않은 시멘트와 정제된 작품 간에 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작품을 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폐허 공간에 선뜻 들어가기가 겁나잖아요. 그 공간 안에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있고 재밌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좀 부각을 시켜서 색도 넣고 그 다음에 직선적인 공간에 곡선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런 작품을 기획을 했었죠. 공간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죠.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으니까. 이 전시를 의뢰받았을 때 아예 어린이 공간이라는 거를 미리 알고 전시 기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린이 전시를 진행을 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린이들은 일단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재료를 고를 때 재료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행잉을 할 때나 매달을 때나 뭐 이런 걸 할 때도 그래서 처음으로 작품 이외에 설치 환경 이외에 이 작품을 즐기는 체험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전시였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단순히 즐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즐긴다가 아니라 그 어떻게 안전하게 이 작품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 전시를 통해서. 이때 이제 아이들 전시를 처음 하게 되면서 어떻게 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좀 쉽게 아이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사실 그 전에는 코반을 한 번도 안 해봤었고요. 이제 아이들 전시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색을 아이들과 좀 재밌게 이야기를 쉽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옷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벗는다, 여러 가지 색깔의 옷들을 입고 벗는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과 기법들을 찾아보던 중에 이렇게 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코바늘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외 전시여서 이제 방수에 조금 집중을 해본 새로운 재료를 써본 전시예요. 야외에서 한 3달 동안 두 달, 3달 동안을 견뎌야 되는 작업이라서 사실 실 작업은 아니고요. 비닐로 작업을 했었던 건데 비닐에 이제 바람이 불었을 때 비닐의 소리라든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갔을 때의 소리라든지 실제로 사람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공간을 쓰다듬는다든지 이럴 때 나오는 소리, 그다음에 촉감 이런 것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였어요. 부평 문화재단을 가게 되면 건물과 건물이 있고 이제 중간에 야외 광장이 있어요. 근데 건물들이 굉장히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대리석으로 무채색인 공간에 광장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풀밭이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에 뭔가 커다란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설정을 해주고 싶었었던 거죠. 근데 꽉 막혀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비닐 끈으로 이렇게 커튼식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커튼을 헤집고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그냥 단지 공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야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바람의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비가 내리면 비닐에 그 빗방울들이 떨어지는 그런 소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서 재료를 선택을 하고 구현을 했었던.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랑 또 다시 연결이 되는데
그냥 일상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막 특별히 뭔가 뭐 이렇게 차려입고 가서 뭐 이렇게 보고 뭐 심오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 이런 것도 예술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제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거창하지 않고 뭐 특별하게 튀지도 않지만 그냥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휴식이 됐다가 즐거움이 됐다가 또 뭐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지만 뭐 공포라든지 뭔가 생각을 주게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장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좀 편안함과 일상이라는 게 제 미술하게 하는 미술을 활동하게 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사실 롤링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공간의 제약이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공이기 때문에 굴러다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제안을 받았을 때 아, 이 공간에는 살짝 적합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형 공간에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작가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제약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뚜기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오뚜기라는 게 이 미는 힘에 따라서 완전히 올라올 수도 있고 살짝 올라올 수도 있고 다 모양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 전시에서 이 전시가 어린이 전시이기 때문에 그 전 전시에서 느꼈었던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공 작업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작품을 체험하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라서 그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던진다든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다가 뭔가 반고정적인 그런 오브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뭔가 액티브함을 같이 이 작품이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뚜기라는 오브제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오뚜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색 옷을 입혀주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오뚜기를 이제 안아도 보고 만져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밀쳐보기도 하고 또 두 가지의 여러 개의 오뚜기들이 서로 밀쳐냈을 때 그 모양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해지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게 전시를 하다 보면 아 나는 미술관에서만 해야지, 박물관에서만 해야지, 갤러리에서만 해야지 약간 이런 그 고정관념이 조금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장소를 계속 찾아보고 또 시도해보지 않았던 장소에서 또 미술을 만나게 되면 또 재밌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곳에도 이렇게 미술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해보고 싶은 게 앞으로 작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